쿨롱 법칙과 가우스 법칙이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아름답게 보여주기 위해서 디락 델타 펑션과 다이버젠스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디렉 델타 펑션과 다이버젠스 정리는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스톡스 정리와 함께 우리가 대학교 다니면서 이공계 학생이면 항상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지난 시간에는 디렉 델타 펑션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정의를 받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R분의 1의 라플라시안이 디렉 델타 펑션하고 똑같이 이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알았죠.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는 다이버젠스 정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증명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다이버젠스 정리는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스톡스 정리하고 비슷한데, 스톡스 정리도 6강에서 1학기 때 6강의 지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스톡스 정리는 뭐냐? 이거는 수학에서 나오는 항등식입니다. 언제 적용해요? 네, 저 F가 벡터 장이라고 그랬어요. 벡터 장이란 뭐냐면 벡터 함수인데 거기에 있는 독립변수가 R일 때, 즉 공간의 점일 때, 그때 벡터 장이죠. 이때 항상 성립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패곡선을 그려, 임의의 패곡선을 그려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우리 1학기 때 배운 걸로 하자면 이런 거는 폐 경로에 대해서 F가 힘이라면 1 구하는 거죠. 1 구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과 같았다? 그 패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에 대해서 면적분한 거죠. 무엇을 면적분해요? 커를 면적분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건 항상 성립했어요. 그래서 네, 요거는 패곡면에 대해서 저 C 하면 패곡 선이다, 선 경로다. 동그라미 하면 패곡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적분했다라고 하는 뜻이고, 요거는 뭐예요? 패곡선. 이건 뭐냐면 저 선적분, 요건 패곡선 C로 둘러싸인 면적입니다. 면적에 대해서 면적분을 한 것이 같다라고 하는 게 스톡스 정리라면 이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다이버젠스 정리도. 요거 비슷한데 뭐만 달라요? 네, 요거는 선적분에 대한, 패곡선의 선적분에 대한 거라면 다이버젠스 정리는 패곡면에 대한 면적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쓴 거예요. 아까하고 똑같죠? 똑같아요. 패곡면에 대한 면적분은, 네, 그래서 요거 패곡면에 대한 적분하는 겁니다. 요거 면적분했어요. 이건 뭐냐? 그 패곡면으로 둘러싸인 부피에 대한 겁니다. 부피에 대한 부피적분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번에 한번 미분해야 되는데 부피적분할 때는 스칼라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스칼라가 나오려면 다이버전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놈에 대해서 다이버전스를 부피적분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다이버전스 정리입니다. 자, 아까 디락 델타 펑션 한 것처럼 이 다이버전스 정리를 증명하는 거 내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적용은 잘할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언제든지 이걸 적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적용하려면 이거 진짜로 성립한다는 거 증명을 한 번이라도 눈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증명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F를 가지고 실제로 성립하는 예시를 보이겠어요. 예시. 그리고 가장 작은 부피에서 이걸 직접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부피적분이면 네, 다이버전스 정리의 요 면적분을 자 보겠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FR을 가장 간단한 R이라고 생각하고 위치 벡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요 패곡면은 무엇으로 정하느냐? 반지름이 A인 구표면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 정리의 면적분과 부피적분을 구해서 같다라고 하는 걸 보이겠어요. 자, 그러면 네, 좌변 면적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표면으로 하면 우리 뭘 할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 면적수가 이렇게 있어요. 반지름은 A입니다. 그래서 면적수는 어떻게 되냐? 면의 방향은 R 방향 되겠죠. 그래서 구표면에서 FR은 어떻게 됩니까? FR은 바로 이 부분이라면 AR 이렇게 되죠. AR. 저기 크기는 A고 방향은 R입니다. 그 다음에 FDS 하면 어떻게 돼요? AR에다가 DSR 하니까 요 R 없어지고 ADS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면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면적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때 요 FDS가 ADS니까 A 바깥으로 빠져나가죠. 그리고 DS 하면 이건 뭡니까? 반지름이 A인
9의 표면이니까 네, 요거 4파이 A 제곱이니까 A까지 곱해서 4파이 A 3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부피적분을 하는데 무엇에 대한 부피적분이라고 했습니까? 다이버전스에 대한 부피적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똑같은 거 하는데, 자, 아까하고 똑같은 거 하는데 이번에는 부피적분을 하겠어요. 무엇에 대해서? 자, 똑같이 합니다. 자, 여기서 똑같이 하는데 이건 부피로 합니다. 부피, 그 내부에서. 부피로 할 때 뭘 구합니까? 다이버전스를 구하죠. 그러면 위치 벡터의 다이버전스는 뭐냐면 요거 파셜 x분의 파셜 x, 파셜 y분의 파셜 y, 파셜 z분의 파셜 z니까 요거 3입니다. 3에 대해서 부피적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3인데 요거 3은 상수니까 바깥으로 빠지죠? 네, v, dv 하면 요거 뭐가 되겠어요? 네, 9의 부피가 나오죠? 그래서 9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a 3승이니까 3 곱하니까 아까 구한 4파이 a 3승 나왔습니다. 이거 간단한 경우는 성립하는 거 봤어요. 아, 저건 간단한 경우니까 성립할 거야.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학에 나오는 많은 정리는 가장 간단한 걸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좀 복잡한 것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성립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번에는 뭘 한번 보냐면 이런 거 한번 보겠어요. 이거 똑같이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부피속 뭐예요? 좌변, 이렇게 옆이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다 미분인 경우에 자, 여기서 이렇게 하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 x0, y0, z0라는 점이 있고 그 점에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가는 겁니다. 얼마만큼씩 가요? 자, 미분만큼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x0에서 x1까지의 거리가 미분, 뭐 이런 식으로 가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가 dx, dy, dz인 이런 작은 거에 대해서 우리 부피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면적분을 해보겠어요. 자, 여기서 부피적분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거 부피소니까 저 한 군데에서 다이버전스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 군데에서 다이버전스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부피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부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요거 다이버전스를 구한다는 건 파셜 x분의 파셜 fx 더하기 파셜 y분의 파셜 fy 이러는데 파셜 x분의 파셜 fx라는 게 뭡니까? y하고 z는 그대로 있고 x만 x1 빼기 x0 이렇게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만 y1 빼기 y0 이렇게 한 거고 z는 z만 z1 빼기 z0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부피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다가 부피를 곱하면 네, 여기에 dy, dx는 없어졌으니까 여기다가 dy, dz 곱하고 두 번째에다가는 dx, dz 곱하고 세 번째는 dx, dy 곱하는 거. 이게 결과입니다. 이게 결과예요. 자, 이걸 잘 기억하고 이번에는 면적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기억하도록 하겠어요. 자, 면적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면적분이라는 건 아까와 똑같은 면에서 면적분을 하면 자, 이런 면이죠. 면적분을 하면 그 값에다가 면에다가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면적분을 이렇게 하겠어요. 면적분을 하면 6개의 면에서 뭘 하면 됩니까? F값 곱하기 DS 이러면 되죠. 그랬을 때 이 DS가 어떻게 됩니까? DS가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네, 여기 지금 요거 뭐 했습니까? 여기 요 어떤 면에서 한 거예요? 요거 어떤 면에서 한 거냐면 x1에서 한 겁니다. 네, 앞면에서 한 거예요. 앞면에서 그 함수값에다가 dy, dx 했습니다. 요건 어떤 거예요? 요건 뒷면에서 한 거예요. 저 뒷면에서는 네, 면 벡터의 방향이 뭐가 돼요? 크기는 dy, dz고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래서 요거 앞면과 뒷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뭐예요? 두 번째 건 요거 y 방향이니까 네, 요거 오른쪽 면은 방향이 플러스 y 방향이에요. 저 왼쪽 면은 방향이 마이너스 y 방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면 벡터 곱한 건 여기 y1일 때 곱하는 거죠. 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위쪽 면 플러스 z죠. 요건 아래쪽 면이 되겠어요. 요걸 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뭐가 됐어요? 자, 요거 적분한 것은 이렇게 정리한 건데 이거 다시 한번 쓴 것뿐이에요. 다시 썼더니 이게 뭐하고 똑같아졌습니까? 아까 우리가 부피적분 했던 결과와 똑같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 다이버전스 정리를 이렇게 두 가지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떻습니까? 이거 항상 성립한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잘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예제가 있다면 전기장이 저렇게 생겼는데 저렇게 생겼을 때 전기장이 AR 네, 위치 벡터에 비례하게 이렇게 생겼네요. 그랬을 때 여기에
이런 모양이 있다면 총전기장 선속을 구하라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전기장 선속을 구하라. 이건 뭐 아직 가우스 법칙 전화가 없으니까 가우스 법칙 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모르죠. 지금 0이다 아니다 이렇게 알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전기장 총선속은 뭐냐면 폐곡면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죠. 전기장 총선속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기장 총선속이 폐곡면에 대해서 적분하면 우리 맨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다이버전스 정리를 적용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 폐곡선에 대해서 적분해라 그러면 스톡스 정리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거 생각나듯이 이게 생각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합니까? 네, 이건 이제 S는 저거니까 정육면적 표면이니까 우리 뭘 구해야 되겠어요? 네, 폐곡면에 대한 면적분은 일단 다이버전스 정리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이버전스 구하니까 뭐가 돼요? 네, 아래 다이버전스는 3이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 다이버전스 2 하면 바로 3A 이렇게 되네. 3A. 그러면 다이버전스 정리는 바로 우변이 바로 뭐가 됩니까? 우변이 다이버전스의 부피적 분이죠. 그러면 부피는 뭐가 되겠어요? 한 변의 길이가 B면 B3승이죠. 그래서 다이버전스에다가 B3승 곱한 3A의 B3승이 네, 저거의 전기장 총선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이버전스 정리는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이 되죠. 정리를 할 것 같으면 우리 스톡스 정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건데 폐곡선에 대한 선적분은 컬에 대한 면적분과 같다. 네, 이건 어때요? 폐곡선에 대한 선적분 나오면 일단 스톡스 정리 한번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이버전스 정리는 뭡니까? 폐곡면에 대한 면적분은 뭐에 대해서? 벡터장에 대해서. 네, 이건 어때요? 폐곡면에 대한 적분 나올 때는 일단 다이버전스 정리를 적용하려고 생각해 보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이버전스 정리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쿨롱 법칙과 가우스 법칙이 같다는 걸 증명할 때 이용하겠지만 거기에만 이용이 되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이용됩니다. 다이버전스 정리는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기를 바랍니다.